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의 흐름을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에 대한 부담감에 시장이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었죠.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5년 만에 그리고 2년 만에라는 이렇게 큰 그런 폭들을 보여주면서 출렁거림을 큰 파도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금요일장 국내 증시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코스닥은 그래도 잘 선방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이유가 이 세 가지 수익 봉투 안에 담아뒀으니까요. 세 가지 수익 봉투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 K 이니셔티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대권 주자로 자신이 확실히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영상 안에 K 이니셔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뒀습니다. 웹툰, 영화, 그리고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거기다 게임까지 본인들이 한번 살려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세제 공제 혜택부터 압도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히게 되면서 K 콘텐츠의 위상을 높이겠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오늘 장 막판까지 시세를 화려하게 유지를 해줬는데 K 이니셔티브 관련된 종목으로 묶인 종목들의 시세를 살펴본다면 전반적인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오늘 시장 가운데 상한가 종목들이 워낙 많긴 했습니다만 6가지 종목이나 상한가 종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종목들이 코스닥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테마주 성격의 코스닥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는 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두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는 의료 AI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FDA에서 의약품의 개발 시 동물 실험을 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대신에 무엇을 하는가? AI에게 한번 맡겨보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FDA 측에서는 약물 안전성 개선 그리고 비용과 약값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AI에 기반한 새로운 모델을 확충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국내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도 수혜주로 부각을 받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크게 상승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온코크로스, 신테카바이오, 루닉과 딥노이드가 있는데요.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 어떤 모멘텀 받아가는가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 살펴보시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수익 봉투가 빨간불이 잔뜩 들어왔다라고 보신다면 이쪽은 아쉽게도 파란불, 심지어 52주 신저가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세가 90일 연기가 되면서 어제 모든 종목들이 거의 상승불을 켜기도 했었는데요. 139개 정도만 하락을 했었죠. 하지만 이쪽에서는 여전히 수입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현대차와 기아가 오늘 동반해서 52주 신저가를 찍게 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현대차에서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한번 급등이 나온 바 있는데 그때의 급등을 지금 모조리 다 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는 현대차, 기아를 비롯해서 자동차 부품주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된 내용까지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수익 봉투 뜯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뒤에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이번 주장 끝까지 좋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제의 불같은 장을 보내주고 오늘 우리 시장 양대 지수의 희비가 다소 엇갈렸습니다. 코스피 2432선에서 0.5% 소폭으로 빠지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995선에서 장을 마감했는데 오늘도 2%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피에서 자동차와 2차 전지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에 대형업종 중심으로의 강한 매도세가 출회가 되면서 오늘장 소폭 빠지게 됐는데요. 또 반대로 방산과 조선주들의 흐름은 다소 괜찮았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입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담았었던 1등 종목은 한화그룹주였습니다. 특히 오늘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는 이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였는데요. 5.27%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기관이 특히나 오늘 하나그룹주를 중심으로 상위 종목 리스트에 하나그룹주들을 담아가는 모습이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그리고 하나오션에 대해서 저는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 3위와 4위 자리를 또 차지하게 됐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이 방산과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결국엔 이 관세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도 강한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올 것으로 또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삼성 SDI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외국인은 순매수 2등 자리를 삼성 SDI로 주게 됐는데요. 삼성 SDI 오늘 0.90%의 하락세였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의 약세가 계속되게 됨에 따라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왔음에도 파란불 켜면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0.49%의 하락세고요. HD, 현대, 마린엔진과 SK텔레콤까지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매도 종목도 함께 보시죠. 일제히 파란불 켜면서 장을 마감했던 종목들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외국인이 강한 매도세 출하하면서 매도 종목 1위와 2위 자리를 또 차지하게 됐었는데요. 반도체 종목들은 오늘 일제히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팔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오늘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파란불 켜면서 장 마감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다소 아쉬웠던 종목군이죠. 현대차와 기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5% 그리고 7% 넘어가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이 두 종목 모두 50의 주 신저가를 또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이어지게 됨에 따라 오늘장에서 강한 하락세를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에서도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 강하게 팔았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다음은 기관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에서도 다소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갖고 팔았던 종목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매도세 한번 보시면 현대차와 기아가 외국인 기관의 순매도 상위 리스트에 이름 올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삼성 SDI도 오늘은 기관에 강한 매도세가 출회가 됨에 따라 파란불 켜면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순매수세도 함께 보시죠.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는 하나오션 6.16%의 급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그 밑으로 보이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비전까지 오늘 기관의 순매수 상위 리스트에는 하나그룹주들이 이름을 올렸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기관의 2등 자리를 차지하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주요 종목군은 제약바이오 업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의 시선은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얼마 전까지 들려왔었던 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던 종목 ABL바이오입니다. 오늘장에서 외국인은 순매수 2등 종목으로 자리를 또 내줬는데 ABL바이오 외국인은 담아갔지만 오늘 반대로 기관에서는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오늘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는 펩트론 상한가 꽉 안착하면서 오늘 외국인의 강한 수급이 유입됐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원익 IPS와 알테오젠, 바이오플러스까지 오늘 외국인도 주로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순매수세를 보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던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사실 ABL 바이오와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인의 시각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 이 주성 엔지니어링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증권가의 리포트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 주성 엔지니어링 현재 46,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엔캠 19.94%의 상승세입니다. 에코프로비엠과 휴젤, 보로노이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에서도 주요한 종목군, 그러니까 관심을 보였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던 종목군은 제약 바이오 업종이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에서 담아갔었던 순매수 상위 종목에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았더라면 오늘 기관에서는 이 주성 엔지니어링을 또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네, 순매수세로 들어오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 기관의 상위 리스트 1등 자리를 또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 실리콘2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런 종목들도 모두 모조리 빨간불 켜면서 장을 마감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가켄바이오도 오늘 8% 넘는 급등세를 보였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삼지엔터 같은 경우는 오늘 K컨텐츠 관련주로도 엮였지만 사실 저출산, 출생과 관련된 정책 관련주로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또 기관이 순매수 5위 안에 드는 종목으로 담아갔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매도세 함께 보시죠. 일제히 파란불 켜면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ABL 바이오, 원익 IPS, HLB와 젠백스,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는 오늘 기관이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참 이번 주장 너무 길고 변동성이 강한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끝까지도 양대지수의 희비가 엇갈렸던 만큼 다음 주장 대비까지 완벽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장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번 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 동안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끝나니까 이번 주 버틴 것만으로도 잘했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 잠깐 한번 볼게요. 코스피는 0.5% 밀리면서 마감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2.02% 상승한 채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여전히 700선은 뚫어내지 못하면서 695선 마감을 보여줬고요. 코스피는 약간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낙폭을 많이 축소한 채 거래를 마쳤다라는 점에서 좀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대 증시에서 여전히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고 있다라는 점이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려주실지 저희 나도 투자자문의 공대원 멘토와 함께 시장 상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증시는 그래도 나름 선방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장 초반에 이제 한국 수출입 동향이 나왔었죠. 이제 4월 초부터 4월 11일까지 반도체가 좀 선방하게 13% 정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장 초반에 좀 미증시 여파로 매물이 출회가 됐다가 다시 좀 반등을 좀 보이는 그런 하루가 좀 보이지 않았나 싶고요.
어제 간밤에 아무래도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죠. 나스닥도 마이너스 4% 이상 하락세를 보였었고 S&P 500도 마이너스 3% 이상 하락세를 보이면서 다우 역시 3% 정도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어제 트럼프가 이제 125%가 아닌 토탈에서 145% 정도 관세가 중국에게 부여진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좀 위험 자산이 매물이 좀 출회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 이제 장 초반에 눌렸다가 수출입 동향이 나오면서 좀 반등을 좀 보이는 그런 하루였고 이제 트럼프가 장중에 이제 중국과의 협상 여지도 좀 열려 있다라는 대화를 좀 희망한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이거 미중 갈등이 좀 완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스탠드를 좀 띄우면서 증시가 상승으로 좀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선물은 현재 지금 약보합 좀 변동성이 오늘 좀 참 컸던 것 같아요. 미선물이 하락세에서 다시 상승 전환,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PPI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 지표 발표를 좀 확인해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부터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는 K 이니셔티브 이렇게 잡았는데요. 대선 주자들이 이제 하나씩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K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콘텐츠를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한번 키워보겠다라는 넓은 포부를 한번 밝히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웹툰 관련된 종목들, 게임 관련된 종목들, 콘텐츠 영상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상한가 종목이 6종목이나 속출이 됐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요즘 이재명 대표의 말말말이라고 하죠. 맞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세를 좀 보이는 만큼 그만큼 좀 지지율 1위인 만큼 아무래도 정책주로 부각받으면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 이니셔티브 역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금까지 한국은 좀 모방을 좀 했다고 하죠. 지금까지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혹은 뭐 문화라든지 전체적으로 모방으로 통해서 경제를 좀 이끌었었는데 지금 현재 발언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모방보다는 앞으로는 좀 페이지가 빨리 넘어간 만큼 이제 AI를 좀 주도적으로 적용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10조 규모로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을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좀 발언을 하면서 AI 관련주도 좀 상승세를 좀 보였었고요. 웹툰 관련주 역시 K컬처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앞으로의 산업 성장성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웹툰 관련주라든지 미디어 관련주라든지 혹은 게임 관련주 중심으로 좀 자금이 몰리면서 수급설이 몰리면서 정책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좀 급등세가 이어진 만큼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어떤 얘기를 시장에서 좀 브리핑을 하는지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두 번째 수익 봉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는 의료 AI 종목들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미국 FDA에서 이제는 동물 실험을 차차 줄여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이 동물 실험에 대해서 찬반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만 소비자 차원에서 동물 실험을 줄이는 그런 기업들이 부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전략적으로 FDA에서도 동물 실험을 줄여나가겠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AI를 사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오늘 국내 종목들 내에서도 수혜주가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우상향 추세가 좀 기대가 되는 섹터인 것 같은데요. 의료 AI 종목들 사실 요새 정책적으로도 AI 종목들이 좀 부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의료 AI 종목들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이 좀 받쳐주니까 바로 기술주부터 좀 그쵸. 고개를 든 것 같아요. 반도체 역시 물론 수출입 동향 때문에 호재도 있었지만은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유리기판이라든지 혹은 액침 냉각도 강세를 보였었고 미래 먹거리인 의료 AI 관련주들도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FDA에서 동물 실험을 앞으로 이제 다단계적으로 좀 폐지를 하고 의료 AI를 모델을 접목시키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의료 AI 관련주들이 이제 매출이 좀 앞으로 좀 상승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에 힘입어서 오늘 강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주로서는 뭐 온코크로스가 오늘 그 소식으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었고 온코닉이라든지 3빌리언 혹은 토마토 시스템 이런 쪽이 좀
좀 강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의료 AI 관련주 역시 좀 박스권 흐름을 좀 보이는 그런 찰나에서 좀 반등을 좀 보였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만 단점은 실적이 재무가 좀 부실하다는 점, 그 점이 좀 약간 테마성, 정책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낼 수가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라도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점을 짚어주시긴 하셨는데 의료 AI 종목들 내에서 그래도 실적이 좀 뒷받침된 종목들은 없는 건가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혹시 찾으신 종목이 있으실까요? 안 그래도 오늘 이제 들고 온 종목이 의료 AI 관련주이기 네. 때문에 막판에 한번 추천주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뒤에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주신다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의료 AI 종목들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체크해 보시죠. 앞선 두 섹터가 오늘 정말 강한 섹터였다면 이 섹터는 마음이 아픕니다.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트럼프에게 사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수입차의 관세는 여전히 유지를 하겠다라고 강건하게 밝히게 되면서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현대차 기아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 그동안 워낙 오랫동안 쉬었는데 또 한 번 타격을 받게 되다 보니까 주주분들은 참 원성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유예가 돼가지고 이제 90일 동안 유예가 됐기 때문에 상호관세가 유예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대차 역시 어제는 좀 단기적으로 반등세를 좀 보였었는데 오늘 다시 좀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이죠. 수입차는 이제 제외가 되는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 자동차 쪽은 적용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5월 3일 날에는 자동차 부품 역시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라서 그 불안감이 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현대차를 보유 중이신 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실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차트도 보면서 분석을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현대차의 연봉을 보면서 브리핑 이어가 보면요. 자, 보면은 현대차는 지금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2025년도까지 반복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그리면서 박스권 형태를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보시면은 박스권 하단은 16만 원 이하 부근에서 바닥을 지지하면서 반등한 계기가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까지가 있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약간 고개를 숙이면서 다시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린다면 16만 원까지도 폭넓게 좀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이제 관세가 회피할 수가 있는지 그 여부를 좀 주목해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 차트의 흐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 내용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수익 봉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번 주 국내 증시에 대해서 한번 복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워낙 오름폭도 컸었고 하락폭도 컸었고 이런 게 참 우리의 심장을 아프게 했었던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를 전반적으로 한번 둘러봤을 때 어떤 시장이었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 네, 이번에 좀 CPI나 PPI가 앞으로 PPI는 발표될 예정이고 CPI는 좀 긍정적으로 예상치보다 좀 부합하게 나와서 좀 그래도 경제 지표가 좀 호조세로 나왔기 때문에 좀 지수를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했었었는데 이 관세 여파가 더 파워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발언을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관세 여파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야기가 될 수가 있고 연준 위원들, 연준 총재들 역시 관세 여파로 인해서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발언도 했었었고요. 웰스파고 역시 경제 지표가 이번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까지는 관세가 발효되기 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은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는 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한 만큼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한 만큼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듯이 관세가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트럼프의 말말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까지 챙겨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수익 봉투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어제 공략주로 웅덩이 기법을 통해서 공략주로 들고 나왔던 종목군이 바로 넥스틸이라는 종목군이었죠. 오늘 바로 1거래일 만에 한 8% 정도의 시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전반적으로 한국이 관세를 피하려면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LNG라든지 시간으로도 좀 오름세를 좀 보였던데, LNG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선주 역시 트럼프의 말로 구매할 타 동맹국의 이제 선박을 좀 구매할 의사가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조선주 역시 오늘 좀 부각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라든지 LNG는 좀 꾸준하게 좀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웅덩이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넥스트를 발굴해 냈듯이 이 웅덩이 기법을 통해서 일정 캘린더랑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의 어떤 걸 좀 잡아봐야 될지 일정까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웅덩이 기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웅덩이 기법이란 웅덩이란 움푹 파여서 물이 괴여 있는 게 우리가 흔히들 웅덩이라고들 하죠. 이 웅덩이가 포착이 됐을 때가 통상 매수존을 암시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어제 넥스틸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단기적으로도 이 기법은 단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그런 멀티성이 있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 뭐 LNG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혹은 정치 테마라든지 정책주라든지 그런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테마주 중에서 단기 웅덩이가 출현을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나서 진입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미래 성장성, 미래 먹거리 중심인 기술주 중심으로 웅덩이가 출현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면서 앞으로에 일어날 일정을 파악한다면은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까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일정 캘린더는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는 만큼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런 웅덩이 기법이 호재성 뉴스가 뜨기 전에 바닥권을 미리 암시를 하기 때문에 선으로 바닥권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웅덩이 기법의 매매 포인트까지, 포지션까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포인트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점을 암시하는 웅덩이 신호가 반드시 포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웅덩이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추세 반전 웅덩이, 두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단기 반전 웅덩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장기 반전 웅덩이인데요. 통상 1번과 2번 그리고 3번 웅덩이가 동시에 출현할 때는 장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내 포지션이 단기 포지션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1번과 2번이 출현할 때 대응해 나가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바닥 부근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저점 부근이 10,000원이라면은 이 10,000원을 5거래일에서 6거래일 정도 지지해 주는지 더 이상 바닥에서 안 빠지고 저가 매수,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지해 주는지를 오실레이터,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를 활용하게 되면은 시간 단축도 되고 적중률도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 종목으로는 Y랩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힘입어서 Y랩이 상한가까지 안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략 사업으로 앞으로 좀 투자를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공약 정책주로 부각받으면서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Y랩 역시 웅덩이 신호가 하단에 2회 정도 반복하고 나서 오늘 슈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처음에 웅덩이가 발생을 했을 때는 바로 2월 3일입니다. 2월 3일 날 3,900원 정도를 찍었을 때 밑에 하단에 보면은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첫 번째 웅덩이는 추세 전환 웅덩이, 두 번째 단기 전환, 세 번째 장기 전환 웅덩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1번과 2번, 3번 웅덩이가 포착이 됐을 때는 통상 매수존을 암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하단에 막대 그래프는 오실레이터를 암시를 하는데 조정폭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음봉이 더 길어지고요. 조정폭이 짧아지면 조정이 끝나갈 때가 되면은 음봉이 점점점 짧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오실레이터를 활용하게 되면은 시간 단축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음봉에서 양봉으로 바뀔 때 이 지점에서 매수를 했더라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시간 단축으로 이렇게 슈팅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나는 하단에서 바닥권에서 매집해 나가겠다라는 분들은 통상 웅덩이 3개가 모두 출현을 할 때 진입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3,900원을 2,300원에 찍고 나서 주가가 무려 6,700원까지 3월 10일 날 최고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지수 하락 여파로 다시 한번 웅덩이가 포착이 됐을 때가 화살표로 뿅 뜨면서 4,500원일 때 신호가 잡혔죠. 그리고 나서 전고점 부근인 6,700원은 아니지만은 상한가 안착해서 오늘 종가가 6,500원에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월 3일 날 매수를 했더라면은 무려 72%나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겠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 신호가 떴을 때 들어갔으면은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시 종목으로 추가적으로 복습해 나가면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펩트론이라는 종목인데요. 펩트론 역시 일정 캘린더에 제가 작성을 미리 해놨던 종목군 중에도 하나였죠. 5월 달에 일라일릴리에서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일정을 다 적어놓은 그런 상황에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로 안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통상 과거에도 한번 나갔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죠. 밑에 하단에 웅덩이 신호를 보면요. 2회 정도 출현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슈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빨간색으로 선을 쭉 그어놨습니다. 자, 보시면은 빨간색 선이 9만 원 이하인데요. 9만 원 이하만 내려오면은 빈번하게 웅덩이가 출현하는 게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1번과 2번, 3번 웅덩이가 출현할 때마다 박스권 상단인
만 원, 10만 원 부근을 두드리는 그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이면서 횡보세를 보이다가 거래량을 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16만 원까지 일정이 다가오면서 슈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처음으로 2월 25일 날 웅덩이 신호가 포착됐을 때 매수를 했더라면은 무려 93%까지 93.76%까지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이제 아마케라든지 학회 일정들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가서 다음 종목도 복습해 나가보도록 하면요. 세 번째 종목은 HJ 중공업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역시 오늘 장중에 20% 이상의 시세가 나오면서 종가는 플러스 19%에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슈팅이 나오기 전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빨간색으로 선을 쭉 그어놨는데요. 자, 선을 보시면은 6,000원 부근이죠. 6,000원 이하로만 내려오면은 과거 12월 달부터 빈번하게 반등세를 보이는 게 포착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이었다면은 이 박스권 상단 부근인 7,000원 부근까지의 수익을 안겨갈 수가 1,000원 뛰기로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겠고요. 장기적으로 접근을 했더라면은 정고점 부근까지의 수익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웅덩이 3회가 모두 출현할 때마다 6,000원 이하로 내려올 때마다 빈번하게 웅덩이 1번과 2번, 3번 웅덩이가 동시에 출현을 했었고 반등세를 보일 때마다 오실레이터 역시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오늘 주가가 호재성 트럼프 발언 때문에 호재성이 힘입어서 오늘 20% 이상까지 급등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 최근 웅덩이 신호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3월 31일 날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신호 포착일로부터 무려 45.56%까지의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웅덩이 기법과 일정 캘린더를 접목시키면은 시그널이 극대화가 되고 수익률을 더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까지 높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화면에 보시면은 일정 캘린더인데요.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주, 아래 하단은 둘째 주인데, 자, 검정색은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적어놨고 빨간색은 관련주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매 월마다 관련주, 관련 이슈 그리고 일정이 있는 거를 쭉쭉쭉 적어놓으면서 관련주를 적어드리고 있는데요. 무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이번 주 보면은 안철수라든지 홍준표 그리고 이재명이라든지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다라는 그런 수요일까지의 대선주를 적어놨었고, 그리고 나서 어제는 이제 히토류 관련주를 설명을 드렸었죠. 자, 오늘은 4월 7일 날 홍준표 관련주인 경남스틸이라든지 한국선제, 휴맥스 홀딩스라든지 휴맥스라든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경남스틸이라는 종목군인데요. 자, 경남스틸은 4월 10일 날 4월 7일 날 홍준표 이제 대구시장이 사퇴를 하면서 사실상 출마를 선언한다라고 적어놨었고, 4월 8일 날 최고점 9,700원을 기록을 하면서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수급이 몰리면서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안겨낸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또한 경남스틸 역시 이렇게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일 맨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12월 초부터 비상계엄이 터졌죠. 비상계엄이 터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바로 2,000원대에서 6,000원대까지의 강한 랠리를 달리고 나서, 조기 대선 기대감 때문에 랠리를 달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소식이 없었었죠. 대응도 없고 발언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다시 한번 2월 달에 웅덩이가 포착이 되면서 4,000원 부근까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때 당시가 12월 12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000원대까지 하락하고 나서 5거래일에서 6거래일 정도 바닥을 좀 지지해 주는지가
봐야 된다. 오실레이터를 통해서 보면은 더 적중률이 극대화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4,000원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오실레이터 역시 음봉이 길어지면 조정폭이 길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보시면 4,000원 부근에서 음봉이 점점점 짧아지는 게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4,000원에서 5,000원까지 단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그리면서 한 2달 동안의 횡보세를 보였습니다.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거래량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소식이 들리면서 적극적으로 사퇴 소식까지 들리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전고점을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최고점 9,700원까지의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 이러한 일정을 좀 알고 있었더라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겠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1,000원 뛰기로 단기적으로 4,000원에서 5,000원까지의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듯이 웅덩이 기법과 일정 캘린더를 접목시키면은 수익률이 더 극대화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월 12일 날 웅덩이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무려 신호 포착일로부터 4월 8일 기준으로 131%까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관련주 흐름을 다시 한번 보면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한국선제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역시 홍준표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이고 일정 캘린더에 4월 7일 날 홍준표가 대구시장을 사퇴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사실상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다라고 일정 캘린더에 적어놨고 4월 8일 날 최고점인 5,720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수급이 유입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수급이 유입되기 전에 웅덩이 신호를 미리 파악했더라면은 여러분들도 요만큼의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는데요. 자, 제가 선을 쭉 그어봤습니다. 자, 선을 그어봤을 때 3,500원까지만 내려오면은 한국선제 역시 동일하게 웅덩이가 포착되는 그런 모습이 빈번하게 2월 달도 그렇고 3월 달도 그렇고 3월 말까지 웅덩이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오실레이터가 4월 중순부터 이제 양봉으로 바뀌면서 거래량 실리면서 5,700원까지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주기 때문에 통상 흐름이 굉장히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월 10일 날 웅덩이 신호 포착일로부터 무려 65%까지의 시세를 안겨갈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3,500원 부근에서 이제 3,800원 부근까지 혹은 3,900원 부근까지의 단기적으로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겠고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거래량이 터졌을 때를 보면요. 최근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등세를 보였듯이 거래량을 보면서 대응했더라면은 전고점 부근까지의 시세를 안겨갈 수가 있었다라고 예상을 하는 만큼 일정 캘린더랑 웅덩이 기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차트로 다시 한번 휴맥스 홀딩스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맥스 홀딩스 역시 좀 동일한 그런 모습입니다. 통상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로 엮여 있고 홍준표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종목군인데요. 12월 초에 비상계엄이 터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가가 웅덩이가 포착되고 나서 12월 9일부터 상승 랠리를 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파부터 5파까지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때 당시에 4,400원 부근까지의 상승세를 그리다가 동일하게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웅덩이 신호가 전저점 부근에서 빨간색 선으로 쭉 그어봤는데요. 2,000원 이하로만 내려오면은 웅덩이가 포착이 되는 게 확인이 되고 다시 한번 2,000원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화살표로 신호가 2번 정도, 2회 정도 포착이 되는 상황에서 1번과 2번 그리고 3번 웅덩이가 포착되고 나서 거래량 실리면서 오실레이터가 양봉으로 바뀌면서 전고점 부근까지의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하게 날짜가 일정 캘린더는 4월 7일을 적어놨는데 4월 8일까지 최고점 4,400원을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웅덩이 신호 때 매수를 했더라면은 12월 9일부터 기준으로 무려 174%의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웅덩이 기법과 그리고 일정 캘린더까지 접목을 시키면은 이렇게 수익률이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 매매 포지션이 단기인지 혹은 장기인지 그 여부도 추세라든지 거래량 그리고 오실레이터까지 활용하게 된다면 수익률을 어려운 시장에서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는 만큼 부담 없이 신청해서 앞으로 오는 5월 달이라든지 6월 달 일정을 잘 모르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많은 관심 갖고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주인공 펩트론, 여기에 약한 시장 속에서도 탄탄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조선 종목 내에서 HJ중공업 그리고 정치 테마 종목들까지 이렇게 웅덩이 기법으로 미리 다 포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여러분들의 차트에 녹여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 캘린더까지 다 무료로 제공되니까요. 꼭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전에 수익 봉투 시간에 의료 AI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실 거다라고 미리 공개가 살짝 됐었는데 어떤 종목인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추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토마토 시스템이라는 종목군입니다. 네, 토마토 시스템 하면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특히나 토마토 증권통 시청자분들에게 광고하는 거 아니냐고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시스템이 주가가 올라가면 괜스레 방송을 하면서도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이 종목 주목하시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의료 AI 관련주로도 부각받고 있고요. 그리고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모멘텀 역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부각받은 만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종목 역시 상승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 기업의 모멘텀과 그리고 기사라든지 그리고 재무라든지 그리고 기술적 분석까지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토마토 시스템은 이제 IT 서비스라든지 솔루션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이 FDA 의약품 개발에서 이제 동물 실험을 좀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고 AI 모델을 접목시키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부각받으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오늘 다 제거 급등세를 보였었죠. 이 종목 역시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시세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서 들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화면 자동 생성 혁신 솔루션이라고 해서 공개한 이력이 있는데 기사를 보면서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사를 함께 보면요. 자, 미국 이제 FDA에서 이제 다닐크론 항체라고 시료법을 약물 개발에 있어서 동물 실험을 이제 인공지능에 기반해서 새로운 모델에 대체할 계획이다라는 그런 통신이 로이터 통신에 들리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FDA 국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계획은 약물 평가의 패러다임을 전환을 의미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앞으로의 동물 사용을 줄이면서 미국인을 위한 치유와 의미 있는 치유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라고 멘트를 브리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사를 같이 보면요. 추가적으로 FDA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년에 이제 일부 항체 기반 약물 개발 업체가 비동물 이제 시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FDA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안전성 있는 강력한 데이터를 제출하는 회사는 심사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최신
테스트 플랫폼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는 좀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을 한다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사를 같이 보면요. 자, 세 번째 기사를 같이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서울 4월 3일 날 서울 양재동에서 엘타워에서 2025년 클라우드 컨퍼런스가 개최가 됐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토마토 시스템인 동사가 이제 AI 기반 생성형 화면 생성 자동화 솔루션을 공개를 했었었고, 추가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에서 엑스빌더 6 클라우드를 공개를 하면서, 그러면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재무까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는 202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의 흐름을 가져와 봤고요. 2020년도에는 189억 정도를 기록을 했었었고, 2021년도에는 200억, 그리고 2022년도에는 270억, 260억, 그리고 올해에는 290억까지 점진적으로 200억대를 맴돌다가 전 고점인 270억을 돌파를 하면서 290억까지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은 2024년도에는 적자를 기록했다가 2025년도에는 다시 흑자로 전환한 그런 기업입니다. 단기순이익 역시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서면서 13억, 15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좀 눈에 띄는데요. 부채 비율이 2020년도에는 726%까지 굉장히 좀 높은 편이었는데 2025년도 보면은 78%까지 많이 감소된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순이익이 적자로 기록했기 때문에 ROA 역시 2024년도에는 적자에서 다시 2025년도에는 흑자로 돌아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술적 분석까지 함께 보도록 하면요. 자, 토마토 시스템의 일봉 차트입니다. 밑에 하단에 웅덩이가 포착되는 시점을 네모박스로 포착해 놨었고요. 최근에는 다시 웅덩이가 포착하고 나서 시세가 나온 그런 모습이다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겠고, 밑에 하단에 제가 빨간색으로 선을 쭉 그어봤는데요. 자, 5,200원까지만 내려오면은 빈번하게 2월 달부터 반복적으로 웅덩이가 1회, 2회 정도 출현하고 나서, 그리고 2월 20일 날 다시 한번 7,500원까지의 슈팅이 나왔었고, 3월 달 역시 5,200원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나서 다시 7,000원 부근까지의 슈팅이 나온 이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월 달, 3월 달, 그리고 4월 달 매월마다 반복적으로 박스권 흐름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장대 양봉을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로 3회 정도 제가 체크해 놨는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3거래일에서 한 4거래일까지는 추가적으로 추가 상승을 보인 이력이 한 3회 정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박스권 상단 부근인 7,000원 부근까지 상승세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6,500원 부근까지의 시세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월요일 날 이길 시초가 이하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은 6,500원인데 목표가는 짧게 6,100원 잡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인 5,300원 잡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 AI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의 실적이 뒷받침되는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종목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마토 시스템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하셔서 1차적인 목표가로는 우선이 6,100원이고 손절가 5,300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시장 상황에 대해서 보도되고 있는 기사들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 이번 주에 관세 충격으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밀리게 되면서 반대의 매매도 참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번 주 힘드신 분들이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아픔이 다음 주 시장에는 좀 성장의 밑거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만큼은 푹 쉬시고 다음 주에 힘차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종목 진단 원하시거나 시장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